안녕하십니까. 안세회계부의 대표 박영호 회계사입니다. 오늘 이제 679강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3월 10일까지 이제 시급납부하는 것이죠. 더나만이 환급받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비교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총소득에서 연말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비과세 빼고 각종 근로소득 공제 빼고 또 기본공제 빼고 이렇게 빼고 난 나머지가 과표가 되는 것이죠. 과표에 대해서는 6%부터 12%, 15% 올라가 42%, 45%까지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제 이 소득공제는 이제 아예 이 그 과표를 줄여지니까 사실은 높은 세율에 대한 감면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세액공제는 그냥 12%나 15% 단순하게 세액공제니까 낮은 단계의 세액공제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항목이 소득공제가 된다면은 실제 고소득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혜택이 되는 것이고 저소득자들한테는 어차피 세액공제, 어차피 자기가 세액을 적용받는 세율이 6%대나 15%대라면 그 세액공제가 더 같은 금액이니까 낫죠. 그래서 이 소득공제는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것이고 세액공제는 연봉이 작은 사람한테 나름대로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안세시행전을 2월 21일자 연말고에 이렇게 표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잘 요약한 원전이 있고요. 여기 잘 뽑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언급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 종속적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다.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고 알바생이나 일방 일용근로소득은 해당이 안 되고 또 독립사업직업소득은 또 이게 연말정산의 개념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정산은 왜 환급이 12월 말 월급으로 한 번 더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느냐 하면 평소에 근로소득이 간이세액표에서 이제 표준적 공제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모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기타 자세한 것들은 연말에 확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공제할 금액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제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그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한 달치 가까운 급여가 마이너스 정산 환급이 되도록 많이들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연봉이 뛰거나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꽤 많이 환급이 된다는 거 있기 때문에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환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제 비과세소득, 그래서 식대에 대해서 월 20만 원으로 오르는 거, 자가운전 보조비 월 20만 원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비과세를 빠지면 높은 세율부터 이제 세금을 짓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기타 이제 소득공제가 각 구간별 기본 생계비성 소득공제가 있고, 그냥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있고, 배우자 기본공제가 있고, 가족 기본공제가 있고, 1인당 150만 원씩 이제 먹고 사는 것을 한 달에 한 15만 원, 13만 원 정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쭉 공제를 하면은 이것은 한계세 원리에 따라서 높은 세율에서 이 금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소득자들한테 세율이 35%, 45%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이 소득공제 적용받으면 거의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공제의 한 4, 50%, 즉 반에 가까운 만큼 감면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특별소득공제가 있는데 본인의 건보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이 이제 소득공제가 되니까 이게 실제 지출된 거 누구나 근로자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소득공제가 많이 있어요. 또 부동산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는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원리금 차액에 대한 40% 정도, 또 장기주택 자금의 이자공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돈이 아예 금융회사에 나왔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이미 감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공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일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부동산소득공제. 그 나머지 이제 항목들은 이제 세액공제 항목이 된다. 이것은 실지출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적이거나 저축액이거나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돈 같은 것은 소득공제를 해서 높은 세액에 감면해 줄 수는 없고 일부 그거에 대한 형식적 세액공제 12%나 15%만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 세액공제 한 명에 대해 15만 원, 두 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한 명 추가부터 30만 원씩 이렇게 세액공제해서 다자녀를 이제 촉진하는 쪽으로 이제 이런 거라도 제도가 바뀐 것이죠. 출산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건당 15% 내외 일정의 기능은 이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공제는 이제 그냥 이 소득공제 같이 높은 세율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12% 10% 이렇게 되니까 별로 혜택이 크지 않다는 거죠. 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로서 손해보험료 12%, 의료비 자기 3% 추가액,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 15%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의 의료 혜택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세액공제로 그냥 끝내는 것이지 소득공제까지 해서 공통사항이 아니잖아요. 또 의료비는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옵션을 것들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그냥 작은 금액을 끝내지 소득공제까지 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득공제냐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서 그 세액 감면의 효과가 소득공제는 좀 높은 쪽이고 높은 연봉이 있는 분한테 좋은 것이고 세액공제는 그냥 기본 금액이고 그래서 연봉이 낮아가지고 세율이 12% 15% 내외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딱 적당 자기 세율을 다 찾아먹는 거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계부 대표 권인종 회계사였습니다.